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받는 자. 자, 우리가 그러면 공급받는 자 있죠? 매입자요. 근데 매입자는 제재가 두 개가 있어, 두 개. 매출자는 하나밖에 없거든, 가산세밖에. 근데 매입자는 뭐도 있냐면 매입세가 안 빼주면 돼요. 그렇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도 제재입니다. 알죠? 그래서 매입자는 매입세 불공제 또는 가산세 둘 중에 하나예요. 아셨죠? 당연히 둘 다 때리면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거죠. 자, 그럼 이제 공급받는 자가 지연수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알죠? 그래서 매입자가 지연수 취하면 매입세 공제는 해줍니다. 알죠? 대신에 지연수 취하면 0.5%의 가산세가 있어요. 안 해오셔도 돼요. 매입세 공제가 된다, 가산세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연 수치 나오면 매입세 공제 안 되겠니 이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되고 가산세는 때린다라는 거 알죠?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미수치 있죠? 미수치요. 그럼 미수치는 제재가 더 커야죠. 미수치. 그래서 미수치는 어떻게 하냐? 여기 매입세 그냥 불공제를 때려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는 안 때리고.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럼 얘랑 그러면 여기서 보시죠. 어떻게 입력하냐 보시면 일단 얘부터 설명할게요.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 우리 아까 가산세 명세 있죠. 여기에 세금계산서라는 가산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연 발급, 지연 수출입, 미발급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죠? 요 란에 넣으시면 되거든요.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미발급은 우리가 법인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미발급에 넣되 1%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다가는 금액을 넣지 세액을 넣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는 금액을 넣지 세액을 넣지 않아요. 자, 이거는 그냥 외우시는 게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가산세를요, 세액 기준으로 하려면 최종적으로 내가 납부하고 신고할 게 나와야 돼요. 알죠? 근데 내가 미발급했어. 그럼 내가 1월 달부터 3월 달 그 사이에 세금 계산서를 미발급했어요. 그죠? 그럼 미발급하면 세액이 여러분들 딱 확정이 돼요. 예정신고 때 내야 될 세금이 확정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내가 1월 달부터 3월 달이 다 끝나야 내가 내야 될 세금이 확정이 되는 거니까 세금이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세금 가지고는 가산세를 못 때려요. 이해되세요?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래서 공급가액 입력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세액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액을 넣는 건 마지막 최종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때나 세금이 확정되니까 그때만 세액 기준인 거예요. 알죠? 일단 이해하셔야 여러분들 이게 좀 오래 남아요. 그렇죠? 그냥 하시고. 자, 그럼 밑줄 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실제 신고서가 있거든요. 한번 그 문제는 살짝 볼게요. 자, 554페이지. 자, 554페이지. 자, 554페이지 맨 위에 제목 가로 2번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있죠? 별표 좀 치시고. 자, 거기에서 두 번째 구분에 미발급 보이세요, 여러분들? 미발급이라는 제목에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대상이 있을 거예요, 대상. 자, 대상인데, 우리 시험에는 동그라미 1번, 밑줄. 세금 계산서를 확정 신고 기한 7월 25일 또는 1월 25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미발급이에요. 아셨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6번. 미발급의 동그라미 6번 보이시죠? 대상. 자, 밑줄.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발급 시기에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해도 미발급이에요. 아시죠? 근데 그 미발급의 가산세 보이세요? 미발급의 가산세? 미발급의 가산세의 네 번째 칸 있죠? 동그라미 6번의 경우 발급한 공급가액의 1% 보이세요?
밑줄 좀. 동그라미 6번의 경우 발급한 공급가액이 1%. 5번 안 나오니까. 아시죠? 그래서 법인이 종이 발급하면 1%다 미발급으로 보지만, 알죠? 그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있죠, 여러분들. 자, 세 번째 칸에 지연 발급 밑줄, 지연 수치 밑이고, 지연 발급 밑줄, 지연 수치 밑줄 치시고. 자, 대상 있을 거예요, 대상. 자, 대상에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전부 다. 자, 공급 시기 이후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7월 25일 또는 1월 25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거나 받으면 지연 발급, 지연 수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대상의 동그라미 4번이요. 자, 동그라미 4번 두 줄 밑줄. 자, 공급받는 자가 지연 발급한 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지연 수치가 되겠죠, 뭐. 수치한 경우 매입세 공제돼요. 가능하나 지연 수치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 정도까지만. 알죠? 그럼 실제 요거와 관련된 신고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보기만 할게요. 자, 교재는 어디로 가주시냐면 729. 교재는 729페이지. 교재 729. 자, 729페이지의 맨 아래에 신고서 있죠. 자, 거기에서 729페이지의 맨 아래 2번 있죠,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2번. 자, 거기에서 어디냐? 매입 내역의 반가로 2번이에요. 매입 내역의 반가로 2번. 읽어볼게요. 매입 내역의 반가로 2번. 자, 일반 매입 중 1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전자세금 계산서는 그 공급 시기 4월 30일 이후인 확정 신고 기한까지 수취한 내역인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4월 30일이 공급 시기면 언제까지 세금 계산서 받아야 돼요? 그렇죠. 5월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받으면 적정 수치가 되는 거죠. 맞죠? 근데 5월 10일을 넘겨서 받았으니까 지연 수치 아니면 미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7월 25일까지는 받았죠. 확정 신고 기한까지는. 그럼 얘는 지연 수치니까 매입세 공제는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대신에 가산세를 때려야 된다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질문. 100만 원에 대해서 때릴까요? 부가가치세 10만 원에 대해서 때릴까요? 이거 입력하실 때 100만 원 입력하셔야 돼요. 10만 원 안 돼요. 왜냐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연 수치하는 여러분 4월 30일이면 우리가 6월달, 4월달부터 6월달이 지나야 세액이 얼마인지 확정이 되잖아요. 그때까지 금액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조심. 알죠? 그래서 나중에 100만 원 넣으셔야지 10만 원 넣으시면 망해요. 알죠? 그것도 좀 조심하시고. 되셨죠? 이렇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안 나올 거니까 버릴게요. 요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요거 아니고. 좀 어려운 가산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최근 시험에서요. 자, 여기 신고불성실 가산세. 여기가 좀 살짝 어렵습니다, 살짝. 여기는 좀 뭐를 외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외우시기 좀 많아요. 여기는 좀 율도 외우셔야 되고. 자, 뭐냐면 내가 예정 신고 때 신고하고 납부할 게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었대. 100만 원. 100만 원인데 아예 신고를 안 했대요. 썩을 놈이죠, 썩을 놈. 맞죠? 근데 세무 2급은 무신고 안 내요. 썩을 놈이지만 이건 세무 1급 때 내고요. 그 다음에 내가 100만 원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60만 원만 신고하고 납부했대요. 썩을 놈, 불쌍한 놈. 네? 썩을 놈이에요, 불쌍한 놈이에요? 100만 원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60만 원 신고 납부했대요. 네? 질문인데? 썩을 놈, 불쌍한 놈. 썩을 놈이죠, 여러분. 100만 원 내야 돼. 60만 원 냈잖아요, 여러분들. 썩을 놈, 그게
과소신고. 그래서 과소신고는 가산세가 있는데, 자, 100만 원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300만 원 신고 납부했대요. 썩을 놈, 불쌍한 놈. 저 많이, 썩을 놈이에요? 여러분, 불쌍한 놈이지. 1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300만 원 낸 거예요. 세무서. 이런 쓰레기 같은 놈 봐라? 세금을 이렇게 많이 냈어. 썩을 놈 같은 놈. 웃겨요. 얼마나 안타까워. 불쌍하잖아. 아유, 어떡하면 좋냐. 200만 원 더 냈네. 이렇게 해야지. 야, 200만 원 더 냈어? 이런 썩을 놈 봐라.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 죽여야 되겠네. 이거 그만할게요. 아셨죠? 조심, 그러니까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이 과다 신고는 가산세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가산세를 배우기 시작하시면 가산세가 막 뭐라고 해야지? 그 신고서를 여러분들 하실 때 가산세만 나타나면 약간 긴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가산세를 때리시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과다 신고면 얘는 제재 없어요. 아시죠? 과소 신고하고 과소 납부할 때만 나쁜 놈이지 과다 신고하고 과다 납부하는 놈은 불쌍한 놈이 많이. 안타깝죠, 여러분들. 그죠? 많이 낸 것도 억울한데 가산세까지 때려봐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죠? 그래서 과다 신고는 절대 가산세 아니에요. 조심하시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어. 오늘 아니면 내일 바로 1교시를 할 것 같아요. 늦어도. 자, 그럼 일단 여기는 이제 신고적, 과소 신고, 과소 납부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세액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액 기준이에요. 세액 기준. 알죠? 여기는 세액 기준이에요. 당연한 상식. 최종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거니까요. 되시겠죠? 자, 그리고 좀 외워주실 게, 우리가 그 시험에는요, 그 부정한 과소신고가 있고요, 그냥 과소신고가 있어요. 그죠? 근데 시험에서는 암묵적으로 합의를 봐요. 암묵적인 게 뭐야? 룰이 무조건 별도의 언급 없으면 과소신고예요. 우리 세무 2급은. 그리고 무조건 일반이에요. 부정한 과소신고는 아니에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세액의 10%입니다. 10%, 이 10% 외우셔야 돼요. 없어요. 신고세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알죠? 그래서 일반 과소 신고하면 과소 신고 납부한 세액 있죠? 그거에 10%를 일단 가산세를 내야 돼요. 알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들어보실게요. 자, 내가 세금을 40만 원을 납부했어요. 납부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내가 세무서장한테 그러는 거예요. 세무서장님, 제가 납부는 했지만 신고는 안 했습니다. 이게 웃겨야 되는데 40만 원은 납부했는데 신고를 안 했대. 미친놈이죠, 뭐. 신고하면서 납부하면서 신고한 거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는 같이 움직여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죠. 납부를 우리가 과소 납부에 따라 그만큼 과소 신고도 한 거예요. 그만큼. 아시죠? 좀 이따 하겠지만 우리 과소 신고하고 과소 납부는 일치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딱히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10% 외우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신고 기한을 어겼어요. 그래서 늦게 신고했는데 세무서 입장에서 좀 빨리빨리 신고해주면 가산세를 깎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게 감면이 있어요, 감면이. 그래서 좀 여기가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했어요.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표정이 읽어지는 거 알아요, 저도. 자, 여기 보실게요. 특히 동그라미 2번은 꼭 외워주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 가지고 거의 내니까. 뭐냐면, 자, 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을 지키면 가산세 없죠, 당연히. 자, 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을 지났어. 근데 우리가 과소 신고한 걸 적정하게 신고하는 거 수정 신고한다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도 수정 신고 용어 외우지 마세요. 그러면 가산세를 깎아줘요. 빠른 신고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네, 조심하실 건 신고 불성실과 관련된 가산세만 깎아줘요. 모든 곳에 감면을 적용하시면 안 돼. 신고 불성실 들어가는 것만. 자, 정 힘드시면 요거 외워주세요. 동그라미 2번만. 동그라미 2번. 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75%
75%를 깎아줍니다. 자, 왜 동그라미 2번을 외우시라 권장드리냐면 우리 시험에는 주로 예정신고 때 안 한 걸 확정신고 때 하는 애가 나와요. 그럼 그 둘의 텀은 1개월은 넘죠. 하지만 딱 3개월 걸리거든. 3개월 내. 맞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만 외우세요. 여러분들. 좀 힘드시면. 알겠어?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따 보실게요. 자, 여기 신고불성실이 있죠. 우리 나중에 가산세 명세 가면 신고불성실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71번에 일반 과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일반 과소 신고 이렇게. 보시면 신고불성실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세액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여기에 금액이 세액이 40만 원이야. 40만 원. 예. 그럼 컴퓨터가 뒤쪽이 뭐가 있냐? 없어요. 그럼 뒤쪽이라면 돼 있어. 사람 짜증나게. 뒤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일반 과소신고니까 어디서 여기 10% 곱하시는 거예요. 맞죠? 10%를 곱하시면 4만 원이죠. 그럼 여기다가 원래는 4만 원을 넣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2기 예정신고 때 40만 원만큼을 신고하고 납부했었어야 돼요. 그걸 2기 확정신고 때 하는 거예요. 알죠? 그럼 3개월 이내에 하는 거죠, 여러분들? 1개월 넘었지만. 맞죠? 그럼 75% 깎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입력할 건 여기 가산세를 입력하는 거지, 깎아주는 거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4만 원에 몇 퍼센트를 곱한 걸 가산세로 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20. 그렇죠. 25%를 곱한 네. 만 원을 입력, 최종적으로 만 원 입력하셔야 돼요. 4만 원이 아니라. 이해되세요? 그래서 40만 원에다가 10% 때리고 다시 감면을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만 원 이렇게 넣으시는 게 4만 원 넣는 게 아니에요. 네, 되실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10% 꼭 외우시고, 외우셔야 돼. 아무것도 뒤쪽에 없어요. 그리고 요 75% 깎아준다라고 외우셔야 돼. 깎아준다. 75% 이렇게 외우시게 되면 가끔씩 75% 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셨죠? 이것도 주의.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부지연가산세. 자, 들어보시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뭐냐면 이자예요, 이자. 자, 들어보시면. 자, 내가 만약에 2기 예정신고 때 방금처럼 40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했었어야 된대요. 근데 2기 확정신고 때 40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네? 그럼 납부를 너무 늦게 한 거죠. 맞죠? 그래서 납부를 늦게 하면 할수록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는 안 해오셔도 되니까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긴 합니다. 세액만 잘 넣으시면. 아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방금 사례로 따지면 여기다가 나쁘죠? 여기다가 40만 원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넣고 엔터를 누르잖아요. 엔터를 누르면 납부지연일수 계산이 막 떠요. 얘가 계산해 주거든요. 그럼 당초 납부기한 제목 그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방금 2기 예정신고 때 40만 원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2기 확정신고 때 납부하면 당초 납부기한은 언제예요? 그렇죠. 2기 예정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니까 2022년 10월 25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당초 납부기한은 당초에 제때 납부했었으면 그 마지막 날. 이해되세요? 이거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 두 번째는 납부일 또는 고지일. 납부니까 이건 늦게 납부한 날. 맞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실게요. 무조건 우리가 1월 25일 날 납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1월 25일까지 납부해요. 그럼 내가 1월 24일 날 납부할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그거 문제에서 줘요. 아시죠? 그래서 얘는 실제 늦게 납부한 날.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22년 1월 우리 시험에 이거 나왔었거든. 23일 납부한 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23 요게 3년이죠. 죄송합니다. 3년. 되세요? 요렇게 하면은 컴퓨터가 지가 막 지지고 알아서 볶고 막 계산 다 해줘요. 끝나요, 그러면. 컴퓨터 가산세까지 다 완벽하게 계산해 줍니다. 아시죠? 대신에 주의할 건 얘는 제목이 납부지연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가면 없어요. 알죠? 항상 아까 했던 감면에 신고 불성실 들어가는 가산세만 있는 거예요. 아시죠? 자, 마지막 가산세 하나, 이제. 마지막. 자, 여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이것도 신고서에 나왔던 적이 있어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게 영세율 사업자는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과세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의 매출이 있는지는 신고해야 소득세나 법인세 소득자를 쓸 수가 있어요. 됐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영세율 사업자는 매출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 안 했을 때만이에요. 알죠? 자, 근데 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세요? 신고불성실 들어가는 거 가산세 제목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했던 그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보이시죠? 73번에. 예. 여기. 예. 우리가 영세율 사업자는 세액이 0이기 때문에 세액 기준으로 가산세를 못 때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직수출 한 5천만 원을 신고 안 했대. 예정 신고 때 직수출 5천만 원 했는데 확정 신고 때 떼요. 이해되세요? 그럼 예정 신고 때 매출 신고했었어야 되는데 확정 신고 때 했죠.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5천만 원 넣으시는 거예요. 직수출.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0.5%는 곱해줘요. 여기 0.5%거든요. 대신에 방금 이익이 예정 신고 때 신고했었어야 되는데 이익이 확정 신고 때 한 거니까 다시 75% 감면 있죠. 그걸 다시 적용해가지고 세액을 돌려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1%면 얼마지? 25만 원이에요. 만약에 하면 25만 원. 원래는 지금 25만 원 컴퓨터가 잡아줄 거거든요. 여기다가 0.5% 곱해가지고 25만 원이 아니라 다시 75% 깎아주니까 여기에 25%를 곱한 걸로 여기다 넣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계산이 안 되네요. 죄송해요. 아무튼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요거. 자, 그럼 얘랑 관련된 문제 하나 푸는 건 아니고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숙제 내고 마칠게요. 내일 바로 1교시 때 이제 가산세와 관련된 그 문제 풀고. 자, 얘가 어디에 있냐면 97회일 거예요. 어디 있냐? 여기 있구나. 710페이지. 교재 710페이지. 자, 710페이지에 어디냐면은, 자, 710페이지 맨 위에가 신고서거든요, 여러분들. 710페이지 맨 위에. 그게 신고서인데, 거기 세 번째 구분 보시면 예정신고 누락분 보이세요? 그러니까 얘는 예정신고 때 누락해서 확정신고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이시죠? 직수출 공급가액 300만 원 영세율. 맞죠? 그러니까 예정 신고 때 나 직수출 300만 원 했어요 라고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얘를 누락해서 확정 신고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서 때리라는 얘기예요.
아시죠? 대신에 3개월 이내 한 거니까 75% 깎아주라는 거고. 아셨죠? 그래서 가산세가 좀 있으면 살짝 좀 문제가 어려워져요. 여기. 아셨죠? 그래서 가산세가 물론 안 나오는 걸 아니, 그건 좀 아니고. 아셨죠? 안 나오면 제일 좋은데, 가산세가 일반적으로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먼저 잡으셔야 될 건, 가산세를 먼저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아까 우리 가산세가 없는 거 있죠? 걔부터 먼저 잡힌 다음에 가산세를 하셔야지. 내가 그것도 안 잡혔는데, 가산세부터 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신고서 혹시 연습하실 분들은요. 제가 신고서 녹화한 거 있으니까 어차피 내일 할 거구나. 자, 숙제 내야죠. 숙제 깜빡했다. 자, 숙제 좀 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원가회계 펴주시고 원가회계는 보시면 아시겠죠? 유사하죠? 회계 1급하고 거의 막 똑같을 거예요. 원가회계는. 자, 원가회계 일단 꺼내주시고. 원가회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때 안 나오셨었나? 원가회계. 자, 원가회계 아마 유형 1번만 냈었죠, 여러분들. 유형 1번. 그 아마 몇 페이지까지 냈었을 거냐면, 네, 9페이지까지 냈었죠, 여러분들. 혹시 못 받으시면 원가회계 기출문제 유인물. 다 받으셨죠? 숙제 좀 낼게요. 없으세요, 원가회계 유인물? 있어요? 숙제 낼 건데, 지금? 숙제 내려고 숙제. 자, 그 9페이지 유형이 부문별 원가 계산 있죠? 자, 거기서부터요. 어디까지냐면 15페이지 16번. 15페이지 16번까지인데 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직 안 배운 거. 뭐냐면 일단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맞아요. 그 중에서 아직 안 배운 게 뭐냐면은요. 그 13페이지에 8번. 13페이지에 8번 X. 아직은. 네. 그리고 14페이지에 15번. X. 14페이지에 15번 X. 그렇죠?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회계 1급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재무회계요. 재무회계. 기출문제. 요거 회계 기본 개념과 재무제표. 요거. 원가회계 유인물 없어요? 이거 하나만 주셨어요. 그때 원가회계 유인물 안 드렸었어요? 진짜요? 진짜 확실해요? 그거밖에 안 드렸어요? 재무회계 없어. 없는 거 같아요. 놓고 왔죠? 어떡하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잠깐 원가회계 여기. 금요일 날 안 드렸나요? 재무회계? 금요일 안 드렸어요. 아니, 금요일 아닐 건데? 아마. 잠깐만. 자, 어디까지 내드렸죠, 숙제? 재무회계는? 16까지? 맞다. 16페이지까지 했었죠. 잠깐만요. 일단 저거 받으시고. 여기 일단. 다시 뽑아야 되겠구나. 자, 그럼 여러분 것도 좀 볼게요. 잠깐만요. 자, 17페이지부터요. 잠깐만요.
자,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 17페이지부터 여기까지 좀 해야 되니까 17페이지부터 26페이지 좀 그런가? 너 맞나? 17페이지부터 26 17페이지부터 26페이지인데 하지 마셔야 될 거 설명 좀 드리면 자 일단은 19페이지 5번 19페이지 5번 하지 마시고 19페이지 5번 아직 안 배웠으니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4페이지 6번 하지 마시고 24페이지 6번하고 7번 24페이지에 6번하고 7번 하지 마시고 25페이지에 11번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24페이지 6, 7번 하지 마시고 25페이지 11번 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회계 1급이랑 똑같아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거 있으면 체크하시고 저한테 질문 주세요 여러분들. 예. 보시면 원가회계랑 재무회계는 거의 유사할 거예요 대부분이. 알죠? 차이 나는 부분만 할 겁니다. 자 내일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산세 있는 거 하고요. 그 다음 내일 재무회계 차이 나는 거 한 3시간? 그 정도면 끝나고 원가회계 차이 나는 건 한두 시간만 하면 끝나요. 아시죠? 그럼 그 다음부터 기출문제 쭉 돌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마치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QR 찍고 가주시고